안녕하세요, 레온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나이키 데이브레이크 모델을 신어보고 느낀 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모델은 나이키 데이브레이크 중에서 언더커버 브랜드와 협업해서 발매한 모델입니다. 이 컬러는 국내 여자 사이즈로만 출시되어서 저는 해외 사이트에서 직구를 통해 구매한 신발입니다. 이 모델은 콜라보레이션 모델이지만 현재 데이브레이크 일반 모델들도 많이 출시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느낀 데이브레이크 착용 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혹시나 데이브레이크 신발을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할 부분은 이 모델은 언더커버와 협업을 통해 나온 모델이기 때문에 현재 판매 중인 일반 모델들과는 약간의 디테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데이브레이크라는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데이브레이크는 1979년 약 41년 전에 러닝화로 출시된 모델입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많은 기술력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심플하게 나일론 소재와 스웨이드 소재를 믹스해서 내구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사실은 나이키 브랜드의 아카이브에 머물러 있던 신발 중 하나였지만 작년 나이키와 사카이 협업으로 LDV 와플 모델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면서 이런 레트로한 조거 스니커즈들도 같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데이브레이크 모델이고 심지어 데이브레이크 모델도 언더커버와 협업을 진행하면서 인기가 더 많아지고 그 중에서 팝업이나 거민 모델은 시간이 지날수록 리셀가가 점점 더 올라간 모델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이 신발을 신으면서 느꼈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 부분은 개개인의 편차가 있을 수 있으니 가볍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 신발을 신으면서 느꼈던 아쉬운 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스웨이드 소재입니다. 데이브레이크 모델의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 신발을 신으면서 가장 신경 쓰였던 부분은 여기 앞쪽의 밝은 회색 스웨이드였는데요. 흔히 스웨이드 소재는 쉽게 더러워질 수 있고 또 세탁이 쉽지 않은 소재라고 잘 알고 있는데요. 이 데이브레이크 모델의 앞쪽은 밝은 컬러의 스웨이드 소재로 되어 있어서 지하철이나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굉장히 신경 써서 신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 신발을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2주일에 한 번 정도로 자주 신지는 못했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미 지하철에서 한번 밟혀서 조금 더러워졌습니다. 더러워졌을 때마다 신발을 닦기는 했지만 스웨이드 소재라서 어쩔 수 없이 조금씩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빈티지함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크게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가장 많이 신경 쓰였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쉬운 부분도 이 신발의 EVA 미드솔 오염입니다. 사실 단점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데이브레이크 모델들은 스펀지를 잘라서 만든 EVA 미드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EVA 미드솔 소재를 사용하는 모든 신발들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EVA 소재 특성상 때가 잘 묻고 지워지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데이브레이크 모델은 그나마 스톤칩 같은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덜해 보이기는 하지만 자세히 보면 벌써 까맣게 때가 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EVA 소재는 스펀지를 절단해서 만드는 소재라서 절단면에 미세한 구멍들이 있어서 그 사이로 때가 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른 신발들에 비해서 가볍게 물티슈로 닦기 힘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번으로는 나일론 소재인데요. 아직 저는 신발을 많이 신지는 않아서 큰 문제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나일론 소재는 주름에 약한 부분이 있어서 신발이 짱짱한 느낌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자주 신다 보면 당연히 주름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나일론 소재는 주름이 잘 복원이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조금 신발이 흐물흐물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브레이크 일반 모델은 소재가 조금 달라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기 신발 뒤쪽 플라스틱 디테일인데요. 이 부분은 언더커버 모델에만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플라스틱 부위 때문에 걸을 때 불편하다거나 아프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다른 불편함이 있었는데 신발을 신고 벗을 때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신발은 끈을 풀지 않아도 조금씩 신발을 늘려서 신을 수 있는데 이 언더커버 모델은 플라스틱이 딱딱하다 보니까 신발이 혀 쪽을 많이 당겨서 신어야 하고 끈을 느슨하게 묶지 않는 이상 불편함을 살짝 느끼면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리고 운전할 때도 조금 불편한 점이 있는데요. 여기 플라스틱 장식이 뒤쪽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신발과 다르게 조금씩 바닥에 닿으면서 운전을 해야 합니다. 신발에 크게 데미지가 가는 부분이 아니지만 저도 지금 보니까 여기 아래쪽 부위가 살짝 더러워져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계단이 더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턱에 걸리거나 따로 불편한 점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데이브레이크 모델이 아쉬운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이 신발을 신으면서 좋았던 점들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착화감입니다. 사실 이런 빈티지한 조거 스니커즈는 엄청 오랜만에 신었는데요. 요새는 워낙 좋은 기술력이 들어간 스니커즈들이 많아서 착화감은 크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 데이브레이크 모델을 신어보니까 너무 편했습니다. 하이테크놀로지에서 나오는 편안함이 아니라 그냥 단순함에서 나오는 아주 기본적인 편안한 착화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발을 타이트하게 조여주는 디테일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발을 굉장히 편안하게 감싸주는 착화감을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스웨이드 토캡이 톱박스 쪽의 공간을 부드럽게 잘 잡아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더커버 협업 모델은 발목 쪽 안감이 염소 가죽 소재라서 뭔가 고급 소파나 고급 차량의 시트에 앉은 것처럼 고급스러운 발목 착화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델을 예뻐 보여서 샀지만 실제로는 편해서 더 많이 신고 있는 신발입니다. 다음으로 좋았던 점은 희소성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데이브레이크 언더커버 협업 모델은 국내에는 여자 사이즈만 정식으로 발매하고 남자 사이즈는 없었기 때문에 이 모델을 신으신 남성분들은 거의 못 봤던 것 같습니다. 혹시나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신발을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는 확실히 희소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색상이 약간 튀는 컬러라서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흰색 신끈으로 교체하면 조금 덜 부담스러워 보이고 확실히 여름에 신기 좋은 컬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나이키 데이브레이크 언더커버 모델에 대해서 제가 신고 느꼈던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디자인이나 착화감에 대한 부분은 신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가 있으니 어느 정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재미있고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번에도 재미있는 신발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